국민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요즘 진짜 왜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것 같지? 야, 너 두피 관리 안 하냐? 두피 관리? 야, 두피 관리는 지금부터 맨날 해야 돼. 두피 관리를 어떻게 맨날 해? 야, 너 몽잘 안 써봤어? 몽잘? 야, 봐봐. 이게 모발 탈락수 61% 감소에다가 모발의 힘 55% 증가인데 이게 좋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안 쓰고 뭐 했냐? 야, 그 이름이 뭐라고?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야, 너 이거 받아 적어.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홍천한우 좋아. 맛도 일품 품질도 명품 천한우. 홍천한우 멋있어. 맛의 고수 한우의 진수. 자연이 키웠다. 깨끗한 프리미엄 한우. 홍천한우. 긴긴 밤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감동의 메시지. 지구상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 노든과 그 품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의 위대한 사랑의 연대. 뮤지컬 긴긴 밤 인터파크 서경스퀘어 스콘 2관에서 지금 공연 중.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안녕하세요. 에싸 모델 박소진입니다. 새로운 소파 탄생. 에싸. 소파에 와인을 흘려도 쓱싹 에싸. 강아지가 소파를 긁어도 툭툭 에싸. 발수력과 내구성의 레벨이 다른 에싸 소파. 올라오세요. 에싸 레벨로. 에싸. 안녕하세요. 어르신을 고용하는 기업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정부가 어르신을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노인 친화기업 지원 사업. 근로자 편의시설, 작업환경 개선 비용 등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기업에 큰 보탬이 되겠죠?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노인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제는 고릴라 편이다. 곱배 풀린 고릴라. 왜 다 고릴라죠?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광고기 가성비 갑.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식목일 전국 단비로 영남 건조주의보 일시 해제 전망.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3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김태우 사랑비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식목일 전국 단비로 영남 건조주의보 일시 해제 전망이었습니다. 식목일이 모레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데 식목일에 그래도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네요. 적은 양이 아니고 봄비치고 많이 오는 편이라는데 정말 단비죠. 예, 나무를 심어야 되고 뭐 이런 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불을 꺼뜨리거나 또 불이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비니까 전국적으로 일단 건조주의보 때문에 긴장도가 엄청 높았지 않습니까? 사소한 실수 하나로 대형 산불이 돼서 진짜 많이 가슴이 아팠죠. 많은 분들이 진짜 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큰 피해를 보셨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는 분들도 고통스러웠고요. 아무튼 이번 봄비가 건조한 땅을 좀 적시면서 날씨도 좀 건조함이 한풀 꺾이길 바랍니다. 강원 산지는 비 말고 눈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기온이 확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천둥 번개가 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오랜만에 비 소식이 반갑고요. 내릴 때 땅을 축축하게 적신 뒤에 다음 주는 화창한 봄을 맞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현실성 없는 사연에도 완벽하게 과몰입해보는 시간인데 같이 망상 토크 나누실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77번이나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 생방송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웃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구입하기 가장 좋은 때는? 10년마다? 풀체인지 앞두고? 개별 서비스가 인하된 지금? 최대 143만 원 세제 혜택. 올 상반기에만 진행되니 신차 구입 지금 서두르세요.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참고.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인터넷 BTV 가입하는 법 1. 일사천리로 가입부터 설치까지 공식 가입 채널이니까 혜택은 더 많이. 6530 최대 30% 요금 할인까지. 106 가입 문의 106 SK 브로드밴드. 우후 레이노 레이노 썬팅은 레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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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팅은 레이노.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레이노 썬팅하면 파손유리 무료 교체. 레이노만의 썬팅 특권. 육회 바른 연어 육회 바른 연어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 맛. 생생한 게 땡길 땐 육회 바른 연어. 육회 바른 연어 육회 바른 연어 생생하면 떠오르는 그 맛. 생생한 게 땡길 땐 육회 바른 연어. 창원문의 1644-6895. 엄마, 놀러 가자. 김현아 가야겠네. 여보, 맛집 어때? 김현아 가야겠네. 김현아 왔으니 쇼핑부터? 프리미엄 쇼핑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움까지. 오직 김현아에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 안녕하세요, 안예진입니다. 퇴직연금 어디에 맡길지 고민이라면 퇴직연금 하나은행 IRP 하나은행 모두 함께 하나. 지금 상품 그대로 하나은행으로 오세요.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저 이찬원이 좋아하는 원할머니 보쌈 소개해드릴게요.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족발 쫄깃쫄깃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완쌈. 원쌈 도시락도 원할머니 보쌈.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6590님, K리그에서 대전이 승리했더라고요. 올 시즌 대전은 상위권에 갈 수 있을까요? 패디 이번 주 주말 중계도 하시나요? 네, 그 대전에게 엊그제 패한 울산에서 중계합니다. 예, 울산이 이제 이를 갈고 홈 경기를 준비할 것 같은데 상대팀은 FC 서울. 그래서 토요일에 아마 쿠땡픽으로 전해드립니다. 스마일리님, 회사 창고에서 하루 종일 재고 정리를 했어요. 작년 것까지 이어서 하느라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옷도 엉망이고 머리며 얼굴 손까지 다 까매졌어요. 지치고 힘드네요. 폐도 많이 좀 상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삼겹살 같은 거 좀 맛있는 거 해가지고 제대로 드시고 제대로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시켜. 마스크는 좀 제대로 쓰고 하셨을까요? 꼭 쓰셔야 됩니다. 탄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스크 쓰시고요. 아무리 좀 답답하더라도. 5022님, 저 자취를 시작했는데 택배 받을 때 베디 이름 좀 빌려 써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당연히 안 되죠.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지? 4441님, 저 오늘 버스 기사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도 무사히 운행하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워낙 또 잘하셨겠죠. 배텐을 버스에서 틀진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끔 혼자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만약에 미래에 모든 차가 자율주행을 한다면 어떨까요? 전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은근 아쉽겠죠? 만약에 혼자 작업실에 있는데 제 몸이 피규어로 변해버린다면 어떡하죠? 피규어로 평생 살게 되는 게 아닐까요?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INFJ 두 남자가 절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무궁무진 상상 토크를 선사해 드립니다. 파워 앤들이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들이 사는 세상 N4세. 앤들이 사는 세상 N4세 코너를 함께하는 분입니다. 본인의 노잼 수치를 신경 쓰는 방송인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예. 노잼 수치를 신경 쓴다니요? 그걸 항상 저희 제작자한테 물어보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뒤쪽에 보니까 관련된 문자가 와 있네요. 그렇군요. 4922님이 땡튜브에서 본인을 노잼의 베텐 최악체라고 셀프 디스 하시던데 회심의 개그를 쳤는데 베디가 안 웃어준 적 있나요? 일단 저는 베디에게 딱히 회심의 개그를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런 주의로 살고 있어서 웃음은 다른 코너지기가 다 해주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생방, 안전한 방송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저는 항상 힘들어하기 때문에 뭘 해도 안 웃어요, 저 사람은. 네. 하지만 웃을 때 있습니다. 언제요? 그냥 맥락 없이 휘파람 부르라고 했는데 불면. 맞아, 그런 거. 저분은 그냥 차라리 휘파람을 불러드리면 웃을 수 있어요. 완전 뜬금 휘파람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털형은 44짤님. 작가님은 스토리텔링 강의로 전국을 다니는 전문가잖아요. 네. 전문가 선정, 스토리적으로 가장 완벽한 작품이 있나요? 이거는 근데 영화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다 많이 보시는 베디도 좀 꼽을 수 있지 않아요? 스토리적으로 완벽하다?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저희 어떤 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스토리적으로 완벽한 스토리라는 게 뭔지 제가 모르겠는데 딱 하나 갑자기 제일 먼저 떠오른 작품이 있긴 하네요. 뭐예요? 이영도 작가님의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뭐 스토리적으로 뭐 세계관, 설정, 캐릭터, 사건 뭐 모든 것이 빠지는 게 없다. 그런 작품이 몇 개 있죠. 그렇죠. 있죠. 90년대 영화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거는 정말 완전 무결한 스토리인가? 라는 생각을 들었던 게 뭔데요? 세븐. 세븐.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맞아요. 예. 그렇게 약간 좀 그런 세븐 같은 영화도 있는데 국물을 마시는 배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도 완벽한 스토리죠. 근데 또 그렇게 가면 또 뭐 브레이킹 배드 또 나와야 되고요. 베러콜 사울 또 나와야 되고 뭐 드라마판, 만화판 미생도 정말 좋은 스토리고 뭐 나의 아저씨 같은 드라마도 정말 훌륭하고 많죠. 아주 많은데
이게 이제 스토리를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에요. 완벽한 스토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제가 봤던 최신작, 뭐 최근작 정도로 보면은 드라마 중에 석세션. 예, 그거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강력 추천하셨죠 저한테. 시즌 4까지 나왔고 맞습니다, HBO가 만든 거라서 이제 저작권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빠졌다 이랬는데 네네네네. 최근에 이제 굿땡 플레이 쪽으로 다시 싹 들어왔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쭉 봤는데 정말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석세션은 정말 여러 번 저한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완벽한 스토리라는 건 없어요. 결국은 취향이라는 게 있고 하니까. 요즘 그 유명하다는 눈물 버튼 폭삭 보셨어요? 폭삭 저 아껴놓고 있죠. 한 번에 집중해가지고 몰입해서 싹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간이라면 울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죠. 그래서 저 약간 긴장돼요. 나 인간 안 우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튜링 테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울면 기생수 테스트 아니야? 배성재 인공지능설. 그러니까. 그죠? 이거 안 울면은 기생수 취급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폭삭본 배성재 반드시 눈물 셀카 인증하십시오. 나 인간입니다 그러고. 막 전 세계에서 폭삭 본 반응 뭐 이래가지고 눈 팅팅 부어 있는 짤들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죠. 저도 아직 안 봤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몰아서 볼 건데 엄청 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F 호소인의 정체를 드디어 잡아낼 수 있다. 휴먼 판독기. 그렇죠. 튜링 테스트. 네. 자, 오늘 코너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코너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저희가 마음껏 과몰입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껏 상상하고 아무 말 토크를 하면서 과몰입하고 시간을 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 랜덤 선물 드리고요. 지금부터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한호현님의 사연입니다. 만약에 시간을 빨리 감기로 넘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듣기 싫은 상대방 잔소리 또는 지루한 수업 시간도 훌쩍 넘겨버릴 수 있고 유용하지 않을까요? 1.25배속, 1.5배속, 2배속 점점점 속도를 정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아니 근데 실제로 속도를 빨리 감기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남발하면 나의 이 목숨 수명이 단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아니면 정말 겪기 싫을 때 군대 때 이럴 때는 빨리 감기를 하고 싶겠죠. 군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 만약에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느리게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느리게 할 수 있다. 저는 느리게가 훨씬 좋거든요. 왜 가끔 가다가 지금 이 순간 나 너무 행복한데 좀 길게 즐기고 싶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느리게 하면 좋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밤에 특히 이제 저는 인간은 왜 자야 되는가? 그렇죠. 이걸 항상 궁금해합니다. 그게 많이 했죠. 왜 인간은 그 하루에 10시 이후에 이제 슬슬 졸려지고 쓰러지게 되고 자야만 다음 날 리프레시가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밤을 좀 새면서 놀고 싶고. 그렇죠. 논다는 게 뭐 이제 나가서 광란에 파티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내가 보고 싶은 뭐 영화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게임 하고. 근데 하루 에너지를 다 소모한 다음에 집에 와서 뭐 하려 그러면 이제 졸리거든요. 피곤하죠. 근데 느리게 감기를 하면요. 빨리 감기를 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잖아요. 느리게 감기를 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동시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오늘 목요일 밤 10시는 좀 빨리 감기 하고 싶네요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무슨 충분히 즐기세요. 이렇게 시간을 마음껏 버릴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긁힌 거예요? 네, 살짝 긁혔네요. 하여튼 빠르게 느리게 중에 그나마 느리게인가요? 저는 그냥 1배속이 좋습니다. 왜죠? 왜죠? 아니 그냥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귀하죠. 시간이 귀해요. 근데 느리게 가면 군대도 다 넘어갔고. 그렇죠. 맞아. 근데 아직 너무 그렇게 확실하지 마세요. 가는데 순서 없나요? 아모른 직다.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아모른 직다. 그렇죠. 아직 모른다. 아직 안 해본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2464님 거. 두 분에게 군입대를 앞둔 성인 아들이 있는 상태인데요. 아들과 몸이 바뀌면 어떡할 건가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 영혼이 들어간 아들의 몸으로 군대 가시겠어요? 아니면 아들의 영혼이 들어간 내 몸을 군대에 보내실래요? 네, 일단 군입대를 앞둔 성인 아들이 있다는 전제부터가 과몰입이 좀 방해되는 설정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있다. 갈 겁니까?
아들을 위해서. 근데 결국 중요한 건 국방력 아닙니까? 예. 내 늙은 몸이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아들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의 몸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내가 아들의 몸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름 갈 거다 이거죠. 갈 거예요? 가야죠 어떻게?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방을 위해서죠. 아들도 겸사겸사. 근데 아들도 한번 갔다 오긴 해야 되는데 이거 안 갔다 오면 안 되는데. 야, 미군이다 보니까 군대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국방은 제가 한국의 국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군대 시절 되게 아들인데 즐겁게 보내기 최전방 때문에. 배치됐어요. 카투샤가 아니라. GOP요? 네. 그건 좀 곤란한데. 싫어? 아들아 네가 가라. 그건 좀 곤란한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회귀물을 좋아하잖아요. 이 회빙환의 회귀물 소설 좋아하지 않습니까? 회귀자. 이미 지금 현재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알고 군대를 가보면 생각보다 할 만할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군대가 이 부조리, 불합리 그리고 약간 선임들의 어떤 그 혼내는 것들 이게 싫고 무서워가지고 힘든 거지. 사실 이 몸 힘든 것 자체는 사람 문제 없으면 또 할만하거든요. 사람 문제가 왜 없죠? 사람 문제가 없으면 할만한데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간다. 뭐 생각보다 할만할지도. 그러면 이제 뭐 나한테 열차를 주는 고참한테 훈계할 거예요? 그러죠. 야 사회 나가봐 이러면서. 야,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근데 어떻게 배디라면 갈 거예요? 예? 배디라면 안 가죠. 안 가요? 아들이 그거를 감당해야 될 보따리인데 내가 그 보따리를 왜 대신 짊어줍니까? 그 늙은 배성재의 몸으로 아들이 간다. 네? 아들의 영혼이 들어간 늙은 배성재의 몸으로 간다. 그럼요. 네, 본인이 가서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가서 눕던가. 아들 천재라는 분이 계시고요. 아들 천재. 사실 근데 그쯤 돼가지고 그 나이에 몸으로 가면 설마 얼차를 주겠어요? 근데 운전병은 하죠. 오늘 내일 운전병을 하겠다만. 운전만 해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 몸뚱아리로 다시 가면은. 근데 뭐 그리고 총 들고 이제 보초 서고 그 정도는 해야죠. 아무리 군대라고 해도 저 정도 몸뚱아리로 가면은 솔직히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인데. 더 건강해져서 올 겁니다. 체력 단련장 가가지고 녹슨 엽기 몇 번 들고 오고 녹슨 평행봉에서 단련하고 도가니 나가요. 매일 아침에 구보 좀 하고 그러다 보면 몸 좋아져서 올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그때 정도로 루틴하게 살고 루틴하게 밥 먹고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좋아질 것 같긴 해요. 군대 디톡스. 서로 이득 아닙니까? 군톡스. 네, 저는 아들의 정신을 군대에 보내서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참는 법 배워야죠. 근데 몸은 좋아지고 제 몸은 좋아지고 업그레이드돼서 반납해. 야 거기서 완전 단련시켜가지고 반납해. 근데 거기서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끊어가지고 어떡해요? 몸 빌려줬더니 신나게 태클 걸다가 네가 아들아 그 병원비 네가 대라. 무릎 도가니 다 나가고 다 AS에서 반납해. 그 젊은 영혼에 얼마나 또 날 때까지 말뚝 박아. 몸은 본인인데 대신에 아들의 쌩쌩한 몸을 제가 좀 내가 탄다. 느리고. 내가 탄다. 차 빌려서 탄다. 내가 타고 다닐 테니까 너 그거 다 수리해가지고 반납해. 알겠습니다. 완전 고물대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한지원님 거. 한지원님 거. 한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누구를 왜 어떻게 조종하고 싶나요? 저는 고딩인 저희 아이요.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공부 좀 시키고 싶거든요. 연애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고딩인데 연애를 하고 있다? 고딩도 연애할 수 있죠. 왜? 고등학생이 연애하면 안 됩니까? 아니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걸 부모님께서 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연애만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께서 야 이것도 나름 괜찮네. 그렇죠. 학생 때 공부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 가면 다 연애한다. 이게 이제 부모님들의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전에 나올 것 같은 말이죠. 거짓말이에요. 대학 가면 연애도 할 수 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학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거짓말이었어요. 나 다 당해봐서 알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실제로 실현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렇죠. 본인은 실현됐나요? 본인은 좀 실현됐나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실현됐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고딩일 때 연애를 하는 것이 이제 어머니이신 것 같은데 어머니 입장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연애하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 지금 보내신 분이 어머니 같은데 고딩이 연애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약간 탐탁치 안 하고 계시다 그 얘기죠. 자, 딱 한 사람만 필요할 때 내 맘대로 행동, 생각 등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본인은 뭐 어때요? 저는 저를 조종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본인을?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을 너무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부여된 능력이잖아요. 아니요, 근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의지력이 부족하다. 내가 의지력이 부족하다 느낄 때가 있어요. 자기 최면을 걸고 싶다. 요즘에 그렇죠. 약간 강제로라도. 솔직히 요즘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하다 말다 하거든요. 식단을 좀 하다 말다 해요. 제가 언제나 예. 그 배디의 요요를 놀려왔는데 저는 굉장히 잘 관리해 왔는데 요즘 갑자기 좀 무너졌어요. 입이 터져가지고 너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약간 저를 좀 반강제로 숟가락 내려놔 하고 싶죠. 한 사람을 조종한다. 네, 누구예요? 자유세계 최강자 트황상. 아 이거 트황상을 조종한다. 이 몇 개 문제 괜찮습니까 이거? 네? 어떻게 내가 겪는 문제 본인이 겪는 문제잖아요. 타국의 어떤 수장을 조종하겠다. 예. 타국 수장. 야 굉장하다. 뭐 세계 그러면 그 일단 떼돈 벌 수 있죠. 주식 투자나 이런 그러지 그럼 통해 가지고. 아니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관세를 권력자를 조종하는 게 가장 좋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라면 권력자가 맞죠. 일단 관세를 좀 내달라고. 관세요? 관세. 지금 관세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자유세계가 아닌 곳에 권력자를 조종하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게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 누군가를 조종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또 굉장히 피를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투자자예요, 투자자. 뭐 부동산을 살 거야. 나에게 그 부동산을 팔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아주 싸게 후려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 되면 남이 못 될 수도 있는 위험이 항상 있는 설정이네요. 가벼운 설정으로 그러면 한다면 누굴 네. 조종할 수 있습니까? 가벼운 설정? 예. 글쎄요. 뭐 이제 국밥집에서 고기를 듬뿍 넣어주세요. 제가 뼈 해장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뼈 하나 정도는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한 덩이 정도. 뼈 하나가 크거든요. 그래. 진짜 소소하다. 그걸 소소해요. 그건 엄청난 거지. 뼈 하나는 큰 행복하지 겁니까? 않습니까 일단? 그렇죠. 하루를 가득 채우는 행복이죠. 그죠.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서비스로 한 명 더 주고 그런 거. 그렇죠. 네. 자, 블락비 예스터데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너 아닌 척하지 마. 자격증을 따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증권금융 자격증을 따자 취업은 반드시 된다. 세무회계 자격증을 따자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온라인 교육 포털 이패스 코리아. 페스티벌의 꽃 제17회 서울 재즈 페스티벌 2025. 카마시 워싱턴, 레이, 썬더캣, 제이콥 콜리어, 인코그니토, 레이니, 에픽하이, 크러쉬, 도영, 정상급 아티스트 60팀이 펼치는 화려한 무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올림픽공원.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뻐근할 때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누워만 있어도 피로가 스르륵. 콕콕콕 거짓말 안 말자. 안녕하세요, 육성재입니다.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쟁탈 판타지 로코 SBS 금토 드라마 귀궁 4월 18일 첫 방송. 널 만날 생각을 하니
왜 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냐. 금토 밤 9시 50분에 만나요.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제는 고릴라 편이다. 곱배 풀린 고릴라. 왜 다 고릴라죠?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광고기 가성비 갑.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SBS 생활 정보. 아이슬란드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공기청정기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푸른 들판 위에 세워진 거대한 공장인데요. 벽면에 달린 수십 대의 모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이른바 직접 공기 포집 시설이라고 해요. 작동 방식도 공기청정기와 비슷해서 모터로 공기를 빨아들여 필터에서 거르고 걸러진 탄소 덩어리에 열을 가해 또 한 번 분리시킵니다. 또 이렇게 분리된 이산화탄소는 채소가 자라는 온실로 공급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과 산소 역할을 해주는데요. 1년 동안 자동차 7,800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다니까 거대한 공기청정기인 셈이죠.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객의 생활을 편리하게 초혁신 디지털 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 말 토크를 합니다. N사세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방금 전에 저희가 광고 듣기 전에 봤던 사연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를 조종할 수 있으면 누구나 조종할 사람이 생각났어요? 생각났어요. 누구요? 배성재를 조종하겠습니다. 저를 조종한다? 한 번 내가 조종하겠습니다. 뭘로? 뭐 하기 위해서? 형수님과 함께하는 배텐 회식. 고고. 겨우 그걸로. 네. 예. 겨우 그거라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눈이 흔들리죠. 아니면 뭐 배텐에 한번 초대석을 하든가. 모두가 원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한 명 빼고 모두가 원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형수님의 배텐 출연하고 회식 때 초대 둘 중에 하나를 해만 하면 뭐가 더 나으세요? 둘 뭐 제가 골라야 됩니까? 골라야죠. 하나만 해야 돼. 본인은 고른다면 뭘 고르고 싶어요? 저요? 예. 저는 뭐 배텐 출연이 모든 본인은 그냥 청취자가 되겠다. 청취자죠. 본인은 메리트가 없네요. 아니죠. 왜 없어요? 이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메리트죠. 야, 호스트가 배성재, 게스트가 형수님 장난 아니죠. 예. 너무 좋네. 털형 오늘 목숨 걸었네라고 하시면 되고. 이 정도 가지고 목숨까지 위협하지 목요일 않습니까? 고정은 어떻습니까? 괜찮. 목요일 고정이요? 예. 누가 더 힘들까요? 누가 더 힘들다? 내가 더 아쉬울까요? 배성재 DJ가 더 고정 무서울까요? 괜찮습니까? 아, 그럼 저는 다른 요일로 가고요. 예? 저는 다른 요일로 가고. 아니요, 없어지는 거죠. 괜찮겠어요? 나 형수님이라면 양보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출연 있어. 안 하겠다? 안 한다. 나 그때부터 이제 다시 배텐으로 본인 돌아갑니다. 자체가 이미 출연을 믿질 않고 있다. 아니에요. 배텐 출연을 본인이 신뢰를 안 하고 있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러면은 충분히 배텐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한 사람의 배텐.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미국으로 추방하자라고. 그래. 아니 뭐 하차하는 건 하차하는 것이 왜 국적을 뺏으려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자, 김승일님 거. 만약 두 분이 초보 운전자고 차량 뒤에 초보 운전 스티커 붙여두는 그 경우에 직접 문구를 정한다면 뭐라고 써가지고 붙여두시겠어요? 뭐라고 써두면 뒤 차량들이 무조건 양보해 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정으로 가는 게 이건 맞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예를 들면 순정이라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보 운전 아니면 이제 전운보초. 전운보초 공포죠. 뒤에서 다 피해주죠. 전운보초. 전운보초 붙어 있으면 뒤에서 다 배려해주고 다 피해주고 거의 컨보이 차량으로 변합니다. 다들. 전운보초 너무 웃기네요. 전운보초. 네. 근데 이제 초보 운전 큼직하게 잘 보이게 써붙여 놓는 게 최고라고 보는데 꼭 이제 뭐
뭐 성격이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센스 있게 웃기게 네. 웃기라도 해줘라. 뒤에서 화날 텐데 하는 게 더 열받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죠? 문구를 하나 조금 센스 있게 정한다. 그죠?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저는 그림을 되게 그렸었어요. 초반에 실제로 초보였을 때 잔뜩 얼어서 운전하는 걸 되게 웃기게 그려놓고 큰 종이로 붙여놓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독자가 보고선 찍어가지고 약간 SNS에 올린 적이 있어가지고 제 독자는 다 알거든요. 그냥 그림이 웃겨가지고 초보 운전. 근데 제가 봤던 제일 웃겼던 제일 무서웠던 초보 운전자 스티커는 저거였어요. 제 앞차가 뭐라고 썼었냐면 왼쪽이 엑셀 맞죠? 왼쪽이 엑셀인가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것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약간 센스를 어떻게든 해서 뒷차에게 양보를 원하면 오히려 좀 열받거든요. 근데 제 지인은요 가장 초보 운전일 때 안전한 거는 비싼 차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돈이 많았거든요. 아주 좋은 비싼 차를 몰고 거기에 완전 초보라고 붙여놓는다. 네, 모두가 피해가고 뭐 옆 차선으로 가겠다 그러면 다 비켜주고. 미국은 초보 운전 문구 뭐라고 써놓나요? 뭘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 몰라요? 몰라요. 일본의 그 마크 있는 건 알아요. 뭐라고? 예전에 제가 닥터 슬럼프라는 만화를 보다 거기서 봤어요. 네. 무슨 이렇게 방패처럼 생겨 있는 마크가 있는데 그게 초보 운전 딱지래요. 일본은 아예 그런 딱지가 있나 봐요. 근데 미국은 저도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초보 운전. 그냥 저는 납작 엎드리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뭐 그 맞아요. 진짜로 정말로 미안해하는 어떤 표현이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초보 운전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눈에 직관적으로 한 번에 탁 띄려면 결국은 초보 운전 아니면 전운보초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네. 한 번만 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는 담백하게 그냥 그것만 써놓으면 좀 이렇게 배려를 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가 타고 있구나. 너무 그렇게 호소하지 않고 그냥 딱 심플하게 그렇게 써놔도 많은 사람들이 좀 도와주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긴급 차량이 지나갈 때 네네네. 사이렌이 울리면 이제 보통 모세의 기적이라 가지고 차선 약간 바짝 붙어가지고 피해주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오디오 볼륨을 너무 키워놓고 있다 보면 그 사이렌 소리조차도 안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면 좀 청각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음악을 듣다 보면 이제 뒤에서 윙 하는데 그게 안 들려서 저도 나중에 발견한 적이 있어요. 진짜요? 경광등 때문에 깜빡이는 느낌으로 뭐가 있네 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틀어놓고 잘 운전했어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예전에 그리고 제 앞차 본 적 있어요. 그 뒷 범퍼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긁히고 사고 나고 살짝 찌그러지고 이런 것들 좀 고치잖아요. 안 고쳐놓고 무슨 참전 용사 베테랑 군인처럼 차곡차곡 누적시켜 놓은 그 잔기스와 충돌, 뭐 이 접촉 사고의 흔적들을 이 뒤쪽 범퍼 이쪽에다 착 이렇게 쌓아놓고 가는 차가 있었어요. 그 차는 내가 좀 무섭더라고요. 초보 운전 안 써 있어도 저 정도면 난 지금 돌아가줘야겠다. 저절로 저도 모르게 안전거리 유지하게 되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반파카. 범퍼카 대신에 반파카. 그게 무섭죠. 그렇죠. 참전용사 같은 차들이 있어요. 그때 그냥 뭐 기스난 건데 뭐 이러면서 그냥 안 고치고 가는 거예요. 사이드미러 접고 타면 다 피해준다.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위험하죠. 너무 위험한 게 나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범퍼에다가 청테이프 발라놓는 거 어떻습니까? 청테이프? 그냥 멀쩡한 범퍼인데 청테이프를 좀 감아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가지 않나요? 그 약간 무슨 그 껌 좀 씹는 고등학생의 무슨 그 뭐냐고 땡땡 밴드 같은 건가요? 얼굴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서 피해가라 이런 식으로. 청테이프를 막 이렇게 좀 그냥 예쁘게 붙여놓는 느낌이 아니라 덕지. 부적들 잘못 붙은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유럽 여행 다닐 때 실제로 소매치기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가방에 바깥쪽 지퍼를 전부 다 열고 다녔거든요. 난 이미 털렸습니다라는 느낌으로 그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느낌인 거죠. 알아서 피해가라. 난 이미 틀렸어. 그런 얘기죠. 누가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껌 뱉는 거 아니에요? 깨진 유리창처럼. 가끔 이제 그 뭐 차량 털이가 너무 심한 곳은 아예 그냥 문 열어놓고 오픈카 쓰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쓰레기들이 좀 날아오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그 휴지통에다가 3점 슛으로 넣듯이 너도 나도 넣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가 알아서 피해가라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안전운전하시고요. 네. 다음은요. 황현성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만약에 평생 딱 한 번만 한 장면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두 분은 어떤 사진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아니면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의 풍경? 근데 평생 한 장의 사진이요? 예. 딱 한 장의 사진. 이러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모두가? 뭐요? 부모님 일단 찍어놔야 되잖아요. 부모님의 사진을 남겨놓는 게 1순위죠? 1순위잖아요. 예. 이거 한 장밖에 없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해야지. 영정사진 나중에 또 쓸 수도 있고 하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슬픈 얘기라고 그래요. 아 그런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디프레스 돼 있어요. 맞다. 지금 저기 뭐야 채팅창 보니까 가족 사진이지라고 하시는데 가족 사진을 하나 잘 남겨놓으면 크롭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하. 여러 명이 나온 사진을 쓴다. 그러니까 대가족 사진. 왜냐하면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 무슨 결혼식 사진 같이 전부 다 안에 넣어놓고 찍는 거죠. 약간 비정성시 마지막 장면 같은 느낌으로. 네네네. 예, 대가족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그렇죠. 찍어서. 그러니까 슬램덩크 마지막에 그 산악전 끝나고 찍은 사진 같이 다 해놓고 이제 크롭해서 쓰자. 이런 거. 우주에서 지구를 찍자. 허블 망원경으로. 한 장 그걸로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구글 맵이죠. 뭐 한 30K 정도 되는 걸로 찍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전부 길에 나와 있고. 그런 방법이 있네. 그렇습니다. 본인 어떻게 해요? 일단 그 부모님 사진 말고 그러면. 그거는 부모님 사진은 뭐 빼고 얘기합시다. 위인 배성재 만세님께서 백허그 사진이요라고 하셨네요. 남길 만한 가치가 있죠. 그렇죠. 귀한 사진이죠. 예, 딱 한 명밖에 안 떠오르는군요. 네. 누가 떠오르시죠? 네? 아니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부모님이요? 예? 아니 부모님 빼자면서요. 뺐죠. 네, 당연히 그 외의 가족은 딱 한 분 아닙니까? 베텐 가족이요? 베텐 코너지기들 뭐라고 찍고 싶으세요? 예? 아니에요? 베텐 가족이요? 네, 우리 베텐의 모든 코너지기들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누군데요? 최수종 나셨네라고 하시면 뭐 말하면 뭐라 그러고 말 안 해도 뭐라 그러고. 어차피 이거는 가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약간 달달하면 까고 맞아요. 씁쓸해도 까고. 사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떻게든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뭐야 이건 갑자기 왜 트는 거야? 진짜 모든 사람들이 배성재 가불기 거부합니다. 이빨 썩겠네요 정말. 그렇죠. 느끼한 돼지 기름 줄줄 흐른다라고 하시면 있고. 정말 긴 목동 최수종 더럽다라고 하시면 있고. 기습 스윗함. 이빨 썩습니다 아주. 자 그러면 조종렬님 거. 네. 방귀 등의 생리 현상 소리를 노래로 바뀌어 나오게 하는 버튼이 몸에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장르의 노래로 바꾸고 싶나요? 트로트, 댄스 음악, 발라드, 친구들과 여러 명이서 듀엣, 합창, 돌림 노래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무슨 뭐 고급 뭐 호텔 로비에 화장실 이런 데 가면은 아무래도 이 소리가 날 때 서로 좀 민망하니까 물소리, 음악 소리 뭐 이런 새 소리 뭐 이런 걸 나오게 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귀가 나오고 싶을 때 내 의지대로 소리를 음악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휘파람 가능하니까 휘파람으로 새는 느낌 들잖아요. 유사성도 있잖아요. 유사성. 아니 뭐 그 이종훈 작가는 휘파람 할 때 그 입 모양이 됩니까? 너무 상상하기 너무 싫은데요? 너무 상상하기 싫은 걸 그렇게 묘사하지 말아 주실래요? 뭐가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뭐 공기의 흐름이라는 유사성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본인은 무슨 장르의 어떤 음악 같은 걸로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 어차피 그 음악 자체가 결국 방귀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각인이 된다면 그냥 방귀 소리랑 다를 바 없잖아요. 아니죠. 그때 다 바꿔야죠. 매번 같으면은 컬러링처럼? 그쵸. 매번 비슷하면은 뭐 예를 들면 후진할 때 나오는 노래처럼 엘리제를 위하여가 나왔어. 그것만 나오면 저 사람 지금 배에 가스가 찼구나. 그거 알아차리니까 안 되죠. 그때 바꿔줘야죠. 트럼펫을 추천한 분 있네요. 알아채지 못하게. 너무 트럼펫은 근데 굳이 안 바꾸고 잘 조절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부부젤라 너무 크잖아요. 나팔 소리가 되면은 사실 방법이 없고. 그렇죠. 근데 약간 그 친해진 오래된 뭐 부부나 연인들끼리 이제 방구를 텄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건 약간 화음도 넣을 수 있고 할 수 있겠네요. 약간 교향곡의 그 카타르시스가 크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 어떻습니까? 교향곡이요? 그 팀판이 두두두두두 치면서 이렇게 심벌 빵 하는 그런 부분이요? 그렇죠. 그런 거보다 약간 그래서 뭐 운명 교향곡 그런 거보다 약간 빠바바밤 빠바바밤
나하냐 그거 어때요? 반야심경? 반야심경 같은 거.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북소리. 주로 약간 그런 아니면 뭐 다스베이더 테마 같은 것도 괜찮겠네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실제로 근데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직장 상사가 있었대요. 근데 직장 상사가 전화를 할 때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받고 싶지도 않고 그때 전화하는 사람의 번호에 따라서 다른 노래가 나오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거 해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가 전화하면 안 받고 따라 부르면서 듣고 있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야 저 사람 되게 지혜롭다. 근데 그게 이제 콜포비아의 어떤 느낌을 더 강하게 해줘서 네네.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자체도 싫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때라도 일단 기분이라도 좋자 이러고 안 받고 이런 용도로 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다음은요. 신원식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제 동생이 결혼한다면서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그분이 블랙핑크 제니님처럼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대스타라면 어떨까요? 무조건 이 결혼을 100% 찬성하실 건가요? 살짝 그 영화로 치면 노팅힐 설정이죠? 동생에게 무슨 찬성 반대권이 있나요? 찬성 거부권이 있나요? 형제 자매 남매 사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의결권 자체가 없지 않아요? 그냥 이럴 때는 빨리 그 상대방과 친해져가지고 뭐 사인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근데 찬성률이 몇 퍼센트냐 이거가 더 궁금합니다. 찬성률이요? 예.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100%, 120% 너무 쌍수들로 환영한다 이 네. 느낌인지 아니면 약간 동생 걱정되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건지. 뭐 신기하긴 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걱정은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만약에 뭐 누가 있을까요? 뭐 엄청 유명한 스타를 남자친구로 데려왔어요. 뭐 결혼 상대로 데려왔어요. 그러면 나는 한 일개 사인이 한 명의 개인 사인이 겪을 수 있는 부담감 이상의 뭔가를 가질까봐 걱정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여동생 오빠 입장에서 되게 아끼니까. 약간 뭔가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까요? 박탈감을 동생에게? 박탈감을 왜 느끼죠? 약간 질투심 같은 느낌? 뭐 무슨 웬 질투심이요? 그냥 괜히. 전혀 그런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얘기인데요. 물론 굉장히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 여동생이 10살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이요? 네. 알아서 해라지. 알아서 해라. 여동생이 10살 아래란 말이에요. 그 여동생이 막 유치원 다니고 막 초등학교 1학년이고 이럴 때는 막 작은 오빠랑 결혼할 거야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쁘죠, 귀엽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미 뭐래 꺼져 뭐 이렇게 하니까 남매가 됐으니까 이미 그런 박탈감은 옛날에 다 했죠. 다 겪었고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슈퍼스타인데 뭔가 내가 어디 뭐 찌라시 같은 데서 안 좋은 얘기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무서울 것 같은데 좀. 걱정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은 N으로서 너무 과몰입하게 되니까 피해갑시다. 그거보다는 내가 진짜 팬인 사람 있죠. 내가 진짜 팬이야 그 사람의 그런 분을 데려오면 전 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형님이잖아요 제가. 예. 그렇게 그걸로 좀 친해지고 어떻게 안 될까요? 내가 진짜 팬이야. 뭐 예를 들면 뭐 페이커 선수처럼 내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그렇게 연이 생겼다. 어떻게 본인이면 어떨 것 같아요? 야, 내가 팬인데 가족이 된다. 뭐 손흥민 선수 그런 거. 갑자기 배에 힘을 주고 발성을 하네. 야, 이렇게 되면 거의 뭐 한 20년 정도 네네. 저희 또 파트너가 될 수 있겠네요. 당연히 환영이죠. 예. 그렇구나. 저도 제가 진짜 팬인 분이면 환영할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뭐 여동생이 어떤 위안이라거나 여동생의 마음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안중에 없죠. 그래. 본인의 인생이잖아요. 알아서 했겠죠.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거기에 좀 숟가락씩 올리자. 나 좀 같이 좋자 이런 건가요? 부탁 같은 거 어려운 거 할 겁니까? 어떤 부탁? 예를 슈퍼스타예요. 어디까지가 어려운 부탁이에요? 나 사실 그 같은 그룹에 누구 한번 직접 좀 보고 싶은데 보게 해달라. 그룹이요? 예. 만약에 그룹 뭐 아이돌 같은. 예, 아이돌이다. 뭐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네. 따로 밥 좀 먹게 해달라. 그건 좀 이상하네요. 밥은 다르죠. 밥부터는 선이죠. 밥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1대1로 먹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약간 만나고 싶으면 웹툰 작가 없어? 내가 먼저 나도 이렇게 손을 내밀고 나도 도와주고. 근데 뭐 그쪽에서 웹툰 같은 거 안 보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일이나 명절날, 뭐 중요한 날 제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어떤 가치가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보통 돈이 많잖아요. 속물이네. 속물이죠. 뭐 본인은 아닌 것처럼 그러죠. 저 아닙니다. 무슨 뭐가 아니에요. 최학규님 거 소개해 주세요. 속말 중에 속물이면서 속물 중에. 자, 최학규님의 사연입니다. 눈이 앞에만 2개가 나란히 있잖아요. 앞뒤로 하나씩 달려있으면 머리를 돌릴 필요가 없어서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뒤 좌우로 총 4개가 있으면 더 좋고요. 고개 돌리기조차 귀찮은 저의 헛된 상상이지만 편하지 않을까요? 요거 약간 그 어라이벌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콘택트. 거기 나오는 그 헵타포드인가요? 그 외계인 같은 그런 모습 아니에요? 후방 카메라. 아니 이거는 올 어라운드 카메라죠. 예. 어떻게 본인은 뭐 어떨 것 같아요?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좋으면 인생이 즐겁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스터 키튼에 나온 말. 지금 약간 방송하기 귀찮아지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거꾸로 잘못 말한 적이 있어요. 뭘요? 눈이 즐거우면 인생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눈이 거꾸로 얘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 눈이 즐거우면 지금도 제대로 얘기했나 싶어서 약간 모니터하면서 얘기했어요. 눈이 좋으면 인생이 즐겁다는 말이 마스터 키튼 만화에 나오는 제가 대사로 맞아요. 제가 옛날부터 외우고 있었던 말이었는데 그런 대사가 방송에서 있죠. 거꾸로 얘기했어요. 근데 눈이 즐거우면 너무 치명타네요. 너무 치명타다. 예. 근데 2개가 나란히 있어야지 이게 저게 되잖아요. 그 뭐 원근감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시야를 확보하고 원근감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올 어라운드니까 그 왜 자동차로 치면은 주차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편한 거 아시죠? 그런 식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네네. 시야의 사각은 없겠네요. 원근감 기능이 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2개가 하나가 되면 원근감이 사라지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네. 그럼 일단 농구할 때는 슛을 쏘고 이럴 때 아예 눈을 감고 서태웅처럼 쏴야겠네요. 수십만 번을 연습해야죠 일단. 농구 같은 건 없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인간 터렛 떼는 거라고 하시는 분 있고. 터렛. 예. 광고 들을까요? 광고 듣겠습니다. 킥셀립 쿨쿨 킥셀립 킥셀립 잘 자요 킥셀립 택배 왔다. 택배로 받는 롤팩 매트리스. 킥셀립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뻐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안 말자. 어우, 퇴근 안 했어? 네, 일이 좀. 쉬어가면서 해. 뭐 하나 토스 해줄까? 네? 설마 업무 토스요? L-아르기닌과 페타인으로 간을 위하는 한포 헤파토스. 부장님, 이거 약국에 있죠? 액상으로 빠르게 간을 위하는 한포 헤파토스 시럽. 조화제약. 자담 맵소이킥 치킨이 어떤 맛이냐면 시속 200km를 막 달리다가 그다음에 포탄이 터지는 전장에 있다가 캘리포니아 해변에 누워있는 막 그런 킥이 있다는 거지. 흑마늘 소이 소스 강렬한 킥을 만끽하라. 자담 맵소이킥 치킨. 썬팅 필름 시공 후 실내가 더 뜨겁다고 느끼셨습니까? 가짜 유럽스 필름이 판을 치는 필름 시장. 이제 넥스가드가 진짜 열차단 필름으로 트렌드를 바꿉니다. 특허받은 UV400으로 피부 건강까지 생각하는 토탈 케어 필름 넥스가드 메딕. 건축 필름 장호 1등급까지 획득한 넥스가드 메딕과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이번에 파리바게뜨에서 밥 못지않게 든든하고 맛있는 건강빵 파란 라벨을 만들었어요. 건강빵이 이렇게나 맛있다고? 역시 파란 라벨. 매일 먹어도 좋겠다. 건강빵의 새로운 기준 파란 라벨. 파리바게뜨.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 우리나라 2만 가구의 경제 상황을 조사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주택자금 지원, 가계부채 대책 마련 등에 활용되는 금융복지정책의 기준, 바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시작됩니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릇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영어는 해커스. 침대 위엔 누잠 바닥에도 누잠 시원하게 누잠 쿨에어 누잠 토퍼 매트리스 이불 베개 모두 쿨하게 시원한 잠 누잠 쿨에어. 배성재텐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게스트 지혜 예인이가 소개해드릴게요. 비비즈랩에서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앰필 화장품, 급발진 잡는 진해대사 한문철 블랙박스, 식단 파트너 득근 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배성재 텐 N사세 코너에 과몰입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랜덤 선물 드리고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식을 앞두고 있어서 산소를 찾는 성묘객들이 많으실 텐데 화기 취급 금해 주시고 쓰레기 소각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과실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종곤 작가와 오늘도 함께했는데요.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곡은 노팅힐 OST 중에서 쉬입니다. 이 한 꿈 꾸세요.